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2학기 6차시 수업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산과 염기 사이의 반응 중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산과 염기를 섞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화 반응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인데요. 산과 염기를 섞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인데요. 염산이라고 되어 있는 물질은 산성 물질이죠. 산.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대표적으로 염기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섞었을 때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섞기 전에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섞기 전에 둘 다 20도씨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라는 건데 여기 보이죠? 섞을 수 있는 판을 놓고 홈판 A에 염산 2ml,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고 그래서 총 12를 넣을 건데 12 중에 2는 염산, 수산화나트륨은 10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간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그 녀석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던 거죠. 하나를 측정하고 나서 다음 거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할 거고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과정 1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염산 2에 수산화나트륨 10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요 양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요 양을 변화시켜서 이제 표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A에서 E까지 가는 동안 BTB 용액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시약이었었죠. 그래서 지시약의 색상 변화를 통해서 각각의 색상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도 변화를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표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실험입니다. 염산 2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 자, 두 번째 변화가 있었는데요. 염산 4 집어넣을 거고요. 수산화나트륨은 8 집어넣을 겁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줄이고 염산 수용액은 늘렸죠.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두 개를 더했을 때 총량이 10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역시 세 번째, 염산을 또다시 증가시킵니다. 염산 증가, 수산화나트륨 감소. 그래도 총량은 12가 되도록 양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기록하라라는 건데요. 자,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기록하면 처음에 A 실험에서는 22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엔 25, 그 다음엔 28, 그 다음엔 25 그리고 다시 22.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BTB 용액의 색상을 볼 겁니다. BTB 용액의 색상은 이 녀석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첫 번째 파란색입니다. BTB 용액이 파란색일 때 그 용액의 액성은 염기였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도 역시 파란색입니다. 액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염기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C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록색일 때 그 용액의 성질은
중성이었죠. 자, 그리고 중성 단계를 넘어서면 노란색인데요. 이 노란색이 나타내는 바는 산성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나트륨 수용액이 많으면 염기성을 띠고요. 두 개의 양이 같으면 중성을 띠고요. 산성 용액이 많으면, 즉 염산의 부피가 더 많으면 산을 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 및 논인데요. A에서 E의 혼합 용액의 액성은 각각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요 얘기죠, 요 얘기. BTB 수용액의 색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A와 B는 염기성, 그리고 C는 중성, D와 E는 산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 염기성에서 파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성에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A와 B는 염기성, 아까 전에 체크한 부분이죠. 그리고 C는 중성, D와 E는 산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액을 섞으면 혼합용액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C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다 C 이후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어떤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혼합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그 까닭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C의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C의 온도가 가장 높았는데 C의 온도가 가장 높았던 이유는 염산육과 수산나트륨 수용액 6을 섞었기 때문에 반응을 가장 많이 해서 반응 과정에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을 발생시킬 건데요.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해보자 라는 건데요. 산과 염기가 같은 양입니다. 같은 양으로 반응하면 각각 산성과 염기성이 사라지고 혼합용액은 중성을 띈다. 그리고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열이 발생하여 혼합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산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물질을 이야기했었죠. 수소이온이 있었고요. 염기성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온이 있었을 겁니다. OH-. 그래서 얘네들이 중성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수소이온이 많지도 않고 염기성 수산화이온이 많지도 않은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돼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핵심 내용이 등장을 했는데요.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을 대표하는 물질 이 녀석이었고요. 염기를 대표하는 물질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해서 그 결과 물이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을 형성하는 이 과정,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이제 물이 생성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중화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얘기죠? 자,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2O입니다. H2O. 뭐 인터넷 짤에서 뭐 저거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뭐 이수소, 일산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아닙니다. H2O. 자,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모형인데요. 자, 여기 보면 수소 두 개 있고요. 수산화이온 두 개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섞었을 때, 얘네들을 섞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라는 건데요. 혼합용액 내에는 얘네 4개 다 들어올 거고 이 녀석 4개도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결합하면 얘네 둘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되고 물 하나, 물 2개,
두 개의 물을 만들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나머지들은 그대로. 그래서 혼합용액에 있는 녀석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수소도 없죠? 그리고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가 중성이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얘의 개수와 이 녀석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중화반응에서 온도의 변화인데요. 우리는 중화반응에서 나타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중화열. 중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연기가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열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중화 과정이 많이 일어났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서 실험 결과를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A 섞기 전에 염산은 20도였고요. 염산은 20도였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도 20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도였는데 혼합용액의 온도를 보면 2도만큼 올라갔죠? 여기는 5도만큼 올라갔고요. 여기는 8도만큼 올라가고 5도만큼 올라가고 2도만큼 올라갔습니다. 즉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간 여기에서 중화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온도가 가장 적게 변했다? 중화반응이 가장 적게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화반응이 점점 많이 일어나다가 비율이 같아진 처음에는 그 염기성 용액이 많았는데 두 개의 비율 중에 얘만 사용되고 이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용 안 됐기 때문에 반응이 적다가 둘의 비율이 맞을수록 점점 중화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온도 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산성용액이 많아지면 산성용액이 아니라 이 녀석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중화반응을 일으킬 수 없겠죠? 그래서 반응량이 줄어들어서 점점 온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죠. 요거. 처음엔 염기성 물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수소 원자를 쓰고 8개는 반응 안 했겠죠. 그래서 실제 반응한 건 2개만 반응했을 겁니다. 여기는 4개 반응했겠죠. 여기는 6개, 여기는 다시 얘 때문에 4개, 여기는 2개.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점에서 가장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중성 상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어느 지점에서 중화가 일어났는지, 완벽하게 중화가 일어나서 중성이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는 겁니다. 이 아이가 좀 달라졌어요. 눈치채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요거랑 달라졌다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뭘 눈치채야 되냐 하면 2개 양이 동시에 바뀌었어요. 2개 양이 동시에 변해서 총량은 12로 계속 고정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비율만 바꾸면서 실험을 했던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그래서 묽은 염산의 양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묽은 염산의 양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추가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추가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 실험과 실험 방법이 좀 달라요. 실험 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도 약간 차이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뒷부분 생각하지 말고 여기 3개 그림만 볼게요. 여기 3개 그림. 그러면 수소 2개, 여기에다가 나트륨 있는 녀석을 하나만 섞을 거죠. 그러면 얘랑 얘가 중화 반응을 하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물 하나 만들어졌고 수소는 하나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아까 반응하지 않았던 수소랑 새롭게 추가된 수산화이온이랑 결합해서 역시 물이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보면 물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자, 이 용액의 상태를 보면 지금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는 중성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액성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수소가 하나 있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산성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산성인 용액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계속 투여해서 중성까지 바꾼 후에 거기에다가 다시 염기성 물질을 투여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 녀석 하나가 반응 못하고 남아있죠.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남아있다. 염기성 물질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산성에서부터 중성을 거쳐서 염기성 물질까지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쪽이랑 실험이 좀 다르고요. 만약 여기에 비트리 용액을 섞어놨다라고 하면 색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색상이 딱 변하고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연속적으로. 자, 중화 반응에서 이온의 수인데요. 요거죠? 자, 나트륨 없고 OH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추가할 거예요. 한 번 추가. 그럼 나트륨 이온 하나 들어오고 얘도 하나 들어오겠죠. 근데 OH 이온은 수소랑 결합해서 물로 바뀔 거니까 얘 사라지고 쟤도 사라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수소가 원래 2개였는데 수소는 하나로 줄고요. 염소 이온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역시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늘어나고 OH는 그대로 0이겠죠. 0이겠죠. 자, 이제 이 그림에다가 또다시 추가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NaOH를 한 번 더 추가해보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소는 0개로 바뀝니다. 왜? 전부 다 중화 반응에 참여할 테니까요. 그리고 염소 이온은 반응 안 하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2개 추가될 겁니다. OH 이온은 전부 다 중화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역시 0이겠네요. 자, 이제 이 상황에다가 한 번 더 넣을 겁니다.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OH가 반응할 녀석이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OH 이온은 반응 못하고 그대로 하나가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앞에 것까지 같이 쓰면 좋으니까 앞에다가 좀 써볼게요. 앞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가상황에서 수소들, 염소들, 나트륨 없었죠.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자 수소가 하나로 변했고요. 얘는 변하지 않았고 얘가 하나 증가했고 얘는 모두 들어온 수산화나트륨 이온, 수산화이온이죠. 수산화이온. 말이 좀 꼬이네요. 이 녀석 들어온 녀석이 중화 반응에 사용돼서 사라졌었습니다. 거기에다 한 번 더 넣으면 반응에 마저 참여한 거고요. 역시 반응하지 않으니까 2개,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2개로 늘었고, 역시 들어온 녀석이 중화 반응에 참여해서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염기성 물질을 한 번 더 투여하니까 반응에 참여할 수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들어온 녀석이 추가, 역시 하나 추가돼서 3으로 바뀌는 이런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총 이온의 숫자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총 이온의 숫자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가 상황에서는 총 이온의 숫자가 4개입니다. 근데 나 상황에서도 총 이온의 숫자는 4개죠. 완벽히 중화가 이루어진 지점에서도 총 이온의 숫자는 4개입니다. 근데 중화점을 지나고 나면
이온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기는 6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도 뒤쪽에서 좀 다룰 겁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면 사실 산성과 중성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산성과 중성에서는 둘 다 무색이었죠. 하지만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냈었습니다.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내서 그래서 요거 볼게요.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 무색이겠죠?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역시 산성, 역시 무색일 겁니다.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습니다. 중성이죠? 역시 무색. 근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 수산화이온이 생겼고 염기성 물질로 바뀌었고 색상을 띠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다는 무색. 이렇게 잘라서 가나는 산성이고 다는 중성이었죠. 하지만 라는 염기성으로 바뀌면서 붉은색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 이온수의 변화인데요. 중화 반응에서 수소와 수산화이온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므로 그 수소와 수산화이온 수가 같으면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는 중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이온이 더 많으면 혼합용액은 산성, 수소이온이 많은 녀석이 산의 공통점이었었죠. 수산화이온이 더 많으면 혼합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산과 염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 이거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개념 정리하기인데요. 중화 반응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개수비 물어봤으니까 1대1이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혼합하는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수가 같으면 모두 반응하여 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자, 개념 정리하기인데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불렀고요.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 결과 온도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떠올리면 돼요. 자,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수소나트륨 수용액의 BTB 용액, BTB 용액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떨어뜨린 후 묽은 염산을 조금씩 계속 넣을 때 나타나는 혼합용액의 색 변화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힌트는 수산화트륨 수용액은 처음에 염기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염산, 묽은 염산은 산성이죠? 그러다 보면 염기성에서 어느 순간 중성이 될 거고요. 중성을 거쳐서 산성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의 색상에서 중성의 색상을 거쳐서 산성의 색상으로 변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염기성에서 파란색, 중성에서 여기 있죠? 처음에 염기성일 땐 파란색이고요. OH가 완전히 없어져서 중성이 되면 초록색, 그리고 중성 상태를 지나서 묽은 염산을 더 첨가를 하면 산성이 될 거고요. 산성에서는 노란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중화 반응을 이용하면 지시학의 연속적인 색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다음 등급을 이용하여 천연지시학의 색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차시가 아니라 지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지난 차시 수업과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중화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화 반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중화 반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요.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나쁘다. 산성화가 되면 나쁘기 때문에 그 녀석을 막아야 된다.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든가, 아니면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그러한 오염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다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